안녕하세요. 오늘은 신재생에너지 시장, 그중에서도 SK 이터닉스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저희가 증권사 리포트랑 관련 데이터들을 좀 살펴봤는데요. 이걸 바탕으로 SK 이터닉스의 현재 위치, 또 앞으로의 가능성,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목표는 역시 SK 이터닉스라는 기업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SK 이터닉스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가요? 핵심은 역시 그 신재생 인호제 발전 사업입니다. 태양광하고 풍력이 중심이고요. 작년 매출 보니까 90% 이상이 여기서 나왔더라고요. 그리고 또 에너지 저장 시스템, ESS라고 하죠. 이것도 중요한 사업 축이고요. 아, 매출 90% 이상이 신재생 발전 쪽이면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되겠네요. 근데 그 태양광 사업에 뭔가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서요? 네, 맞아요. 태양광 발전 자원 구조화라는 모델인데요. 이게 좀 재밌습니다. 뭐랄까, 영세한 태양광 사업자들의 발전 자선을 사들여서 운영하고요.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그 RE100에 필요한 대기업들 있잖아요. 아, 아리원헌드레드. 네네. 그런데다가 파는 거죠. 그러니까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겁니다. 아하, 작은 발전소들을 모아서 큰 수요처랑 연결한다 이런 거군요. 그렇죠. 실제로 성과도 좀 있었나요? 그럼요. 예를 들어서 솔라닉스 1호라고 40메가와트 정도에 매입했는데 이걸로 개발 용역 수익만 한 100억 원 정도 나왔고요. 더 중요한 건 앞으로 30년 동안 거의 1945억 원 정도의 전력 판매 매출이 예상된다는 점이죠. 이게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. 30년 계약이면 정말 든든하겠네요. 네. 거기다 또 SK그룹 계열사라는 정도, B2B 사업할 때는 신뢰도 면에서 확실히 유리하죠. 그렇겠네요. 이 태양광 구조화 모델 상당히 흥미롭습니다. 그럼 다른 사업인 풍력 쪽은 좀 어떤가요? 풍력, 특히 이제 해상 풍력 쪽도 주목해야 합니다. 총 사업비가 한 3조 원 정도 되는 신한우이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있어요. 390메가와트 규모인데 이게 올해 하반기에 착공 목표거든요. 3조 원이요. 와, 규모가 엄청나네요. 네, 이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EPC, 그러니까 설계, 조달, 시공, 이쪽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.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업도 좀 하고 있다고요? 맞습니다. 미국 ESS 시장을 보고 있어요. 그리드플렉스라고 현지 ESS 플랫폼 기업 지분도 좀 투자했고요. 텍사스에서는 SK가스랑 같이 200메가와트짜리 ESS 상업 운영을 올해 2월에 시작했습니다. 해외에서도 발판을 마련 중이군요. 그렇죠. 연료전지 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내년쯤엔 여기서 지분법 이익으로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. 국내외로 사업 영역을 계속 넓히는군요. 그럼 이런 것들이 실적 전망에는 어떻게 나타나나요? 자료들을 보면 내년, 그러니까 2025년 매출액이 한 3조 4천억에서 3조 7천억 사이, 이 정도로 크게 성장할 걸로 예상되더라고요. 와, 엄청난 성장이네요. 네.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구조화 사업 확장, 솔라닉스 2호, 3호 이런 거 추가하고 매년 100메가와트씩 더 사들인다는 계획이랑요. 그리고 신한우이 해상 풍력 착공, 이게 이제 주요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거죠. 성장세는 정말 뚜렷해 보이는데 혹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없을까요? 물론 있죠.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분기별 실적 변동성이 꽤 크다는 점이에요. 작년 하반기에 매출이 확 늘었다가 올해 1분기엔 또 확 줄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이게 대형 프로젝트 진행 시점이나 연료전지 물량 같은 거에 따라서 이익 예측이 좀 쉽지 않다는 거 보여주죠.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래서 과연 이 변동성을 좀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? 이게 좀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. 실적 변동성은 투자자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. 그거 말고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이 있을까요? 일단 증권가에서는 지금 주가 수준이 좀 높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. 밸류에이션 부담이죠.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역시 정책 리스크입니다.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들, 예를 들면 REC 가격이나 RPS 제도 같은 거요. 이런 게 바뀌면 사업 수익성이 바로 영향이 가거든요. 아, 정책 변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군요. 네, 그렇죠. 특히 2026년부터 시행된다는 4차 탄소 배출권 거래제, 이것도 기업 부담을 늘릴 수 있고요. 경쟁 심화나 원자재 가격 변동, 이런 것도 당연히 리스크고, 아까 말한 신한우이의 해상풍력, 이게 또 워낙 큰 프로젝트니까 혹시 공동개발사가 빠진다거나 하는 변수도 무시할 수는 없죠. 리스크 요인들도 만만치가 않네요. 그런데도 증권사들은 대체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던데요. 목표 주가도 꽤 높게 잡고? 네, 맞아요.
DS투자증권이나 하나증권 같은 곳은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. 목표가도 2만 원 중반대로 보고했고요. 아마 이런 리스크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그 태양광 구조화 모델의 독특함이나 해상풍력 같은 확실한 성장 동력이 더 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SK이토닉스는 태양광 구조화라는 좀 독특한 모델과 SK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태양광, 풍력, ESS, 이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 성장을 꾀하고 있다. 하지만 동시에 실적 변동성이 좀 크고 정책이나 시장 관련 리스크도 안고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신한욱의 해상풍력처럼 확실한 성장 스토리는 분명 매력적이죠. 근데 이제 재무적인 변동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외부 환경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이게 앞으로 중요할 겁니다. 네,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SK이토닉스가 지금 추진하는 이 다양한 사업들 있잖아요. 태양광 구조화, 풍력 EPC, ESS, 연료전지까지. 이게 과연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나 정책 리스크를 잘 헤쳐나가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가져다 줄 만큼 충분할까요? 아니면 여전히 신한우의 해상풍력 같은 특정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회사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될까요?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